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봄 남편과 이혼한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이혼 후 지금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도 찾았고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저는 이직을 했지만 남편과는 원래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이였어요. 사내 커플을 좋아하지 않는 회사라서 조심스레 연애했고요. 하지만 원래 사내 커플이라는 게 당사자들만 모르고 주변에는 다 눈치챈다더니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저희가 서로 좋아 죽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런데 하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해 다 같이 모른 척 눈 감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왔고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어머님께서는 영 탐탁치 않은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후로 형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결혼에 있어 그 형이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네요. 남편과 형, 그러니까 저에겐 아주버님이지요. 2사람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주버님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6살이 많았지만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있자면 남편이 왜 아주버님을 두려워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남편 표현을 빌리자면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거라나요. 게다가 왜 그런 집들 있잖아요. 무조건 첫째가 제일이고 첫째가 잘 돼야 한다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딱 그런 분들이세요. 물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을 안쓰러워하는구나 싶었지 심각한 첫째바라기이신 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라도 40을 바라보는 아들이 장가는커녕 여자도 없다 하니 답답하겠다.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더러 아직 맞이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당장 둘째한테 뭘 해주고 그럴 상황이 못 된다고 하셨을 땐 좀 서운하긴 하대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간 건 못 간 거고 저희 결혼은 저희 결혼인 건데 까놓고 저희 결혼이 왜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갔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 어머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못 해주신다는데 별 수 있나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 마음 한켠에선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남편과 저 2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아낄고 아껴가며 예산 1억 2천으로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의 작은 빌라 전세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빌라의 경우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고쳐서 살던 집이라서 손댈 곳 없이 말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의 방문이었지요. 당시 저희 집은 시댁에서 버스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아주버님에게는 퍽이나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더웠던 여름의 주말이었어요. 더운 것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저와 남편은 정말 더운 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전기세 폭탄을 맞을지언정 집에서는 시원하게 있자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둘 다 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지폐를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아주버님이 서 있더라고요. 황당하긴 했지만 밖에 세워둘 순 없었으니 남편이 현관을 열었고 저는 불이 나게 안방으로 들어가 편하게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갑갑하고 재미도 없고 심심해서 놀러 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왔으니
돌아가시라 하기도 그렇고 결국 제가 기왕 오셨으니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 부엌으로 향하더니 냉장고를 열어놓고서는 수박 있네, 수박이나 갈아줘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찍찍 말하는 뻔세하며 왜 이래라 저래란가 싶어 그냥 주는 거나 쳐드세요 그러고 싶대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말은 못했고 수박에 물 잔뜩 타서 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마시고는 앞으로도 심심하면 오겠다는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서 저녁은 물론이고 영화까지 본 뒤 10시도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쯤 되니까 자고 간다 소리 안 하는 게 고맙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아주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대략 대여섯 번 반복됐을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알아들어라 하는 심정으로 주말에 약속이 있으니 오지 마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혼자 있어도 된다대요. 매일같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붙어 있으려니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다며 마침 잘 됐다나요? 듣다 보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시라고 왜 자꾸 저희 집으로 오시냐 하니까 호텔은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뭐라고 말 좀 해보라니까? 형인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는 남편을 계속 몰아붙일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아주버님 좀 저희 집에 못 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직 신혼인데 요근래 계속해서 아주버님하고 같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애시당초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 편은커녕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니 제가 어리석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가족끼리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친해지는 거다 하시더니 저더러 혼자인 아주버님을 보고 있으면 달리 드는 생각이 없냐고 그래요. 여자를 소개시켜줘야겠다던가 그런 거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혹 때려다 혹 붙게 생겼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요.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도 제가 내켜하지 않는 건 눈치를 챈 건지 어쩐 건지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에게도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재작년 크리스마스였지요. 남편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으니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서 분위기 있게 보내자 했어요.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찰나였는데 초인종 소리 대신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맙소사 아주버님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곤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옆에는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인지 처음 보는 여자도 서 있었는데 저를 힐끗 보고는 아는 체도 안 하대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원이 벙벙한데 아주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밖이 너무 춥기도 하고 식당도 예약을 안 했더니 여자친구랑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왔다며 좀 쉬었다 가겠답니다. 그래놓고서는 저희가 차려놓은 식사를 보더니 맛있겠다며 같이 먹어도 되냐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거지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네요. 간신히 그 말을 삼키며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먹을 것밖에 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이건 뭐 혼잣말도 아니고 들으라는 건지 원래 윗사람한테 먼저 드시라고 권하는 게 예의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되물으니 못 들었으면 됐어요 하고 또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솔직히 당시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서 이성을 되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둘 다 경우가 너무 없네라고 그 여자가 한 것처럼 혼잣말 치곤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대번에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해서 들은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지금 이거 너무 똥매너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더러
듣던 대로 싸가지가 없다면서 윗사람 분간도 못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버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이 왜 내 윗사람이냐니까 이번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자기랑 결혼할 여자니까 당연히 저한테 윗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더런 이 마누라 교육 좀 잘 시켜라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몇 초간 얼이 빠졌던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 그럼 뭐 아주버님 여자친구까지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주버님한테 대들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냐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집안 망신 아니냐면서. 그리고 그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두어 시간 지났을까 분을 못 사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셔서는 저더러 큰애한테 대들었냐입니다. 큰애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까 아주버님하고 만나는 애가 큰애지 누구겠냐며 걔가 어차피 제 형님 되는 건 시간 문제라나요. 그러면서 새 식구 될 사람인데 말 좀 잘 듣고 하지 왜 벌써부터 찍혀서 집안 시끄럽게 하냐고 그럽니다. 걔가 집안 기강이 다 무너진 것 같다며 혀를 차더라고. 당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나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아주버님한테 욕먹어 형님도 아닌 거한테 한 소리 들어 남편이란 작자는 입에 본드칠을 했나 지 할 말도 못해. 급기야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아직 며느리도 아닌 여자 편을 들지를 않나?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있나 싶은 회의감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한참 만에 한다는 소리가 내일이라도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12월 31일에 같이 식사라도 하며 보내자고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시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하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앞으로도 내가 아주버님이고 뭐고 그쪽에 끌려다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싶은. 그래서 남편더러 그렇게 굽신거려서 잘 지내고 그러고 싶으면 너나 해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너랑 사냐고. 됐다고요. 니들끼리 오순도순 형님아우 하면서 살라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 먹냐고 너랑 안 산다는 소리라고 쏘아붙였지요.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가 연하라서 무시하는 거냐며 알겠답니다. 헤어지재요. 자기가 저보다 어리긴 해도 엄연히 남편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는 못 산다나요? 지 형한테는 할 말도 못하는 게 나한테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라드는 걸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남편이 이혼은 안 한다고 할까봐 솔직히 내심 걱정됐는데 지도 발끈해서 못 살겠다 하니 그거 하나는 고맙더군요. 행여 그 마음 고쳐먹을까봐 정말이지 조정기간 내내 조마조마했네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던 데다가 협의 이혼을 하다 보니 뭐 위자료 같은 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세 보증금을 제 돈으로 했기에 남편이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지난 봄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건 후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아주버님은 그 정신 나간 여자친구인지 뭔지랑 결혼 못했어요. 이것도 듣자 하니 저희 어머님이 하도 마지타령을 하시니까 재산이나 얼마 줄 줄 알고 여자가 결혼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패를 까보니까 뭣도 없었다는. 그래서 안 한다고 여자가 내뺐다대요. 어휴 이제 뭐 형제 둘이서 평생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며 우애 깊게 살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작년에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언제까지 제 편일 줄만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역시나 별 수 없대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던 저희는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네요.
그러다 제 나이 31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저는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처한 가정환경 때문이었지요. 저는 편모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모가정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남편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은 이상 계속 숨길 수만은 없겠더군요. 결국 하려고 이틀이고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을 미루다 결국 술의 힘을 빌려 남편에게 제가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편모가정이건 편부가정이건 그게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걸 걱정하느냐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으신 좋은 분들이라며 저더러 너무 걱정하지 말라대요. 하지만 남편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는 어머님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어머님께서는 여자 혼자서 애를 키웠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 눈에는 그다지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며 찝찝해서 싫다는 표현을 쓰시대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배려 없는 말씀에 너무 속이 상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자기야말로 어머니가 이렇게 편협하신 분인 줄 몰랐다고 실망이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아버님께서도 길거리에 멀쩡한 여자애들이 널렸는데 어디서 데려와도 하자 있는 애를 골라왔냐고 그제서야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더러 두 분 다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어머님 아버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는데 몹시 실망스럽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여기서 이렇게 욕먹고 있는 것 자체가 날 키워주신 어머니께 죄짓는 기분이라며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는 사갔던 선물 그대로 다시 챙겨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두 분이서 인사도 안 사고 가는 싸가지 좀 보라며 저럴 줄 알았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마저 받아칠까도 생각했지만 이내 그럴 가치도 없다 싶어서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서 있는데 어느샌가 따라 나온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자기 부모님이 그러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참으라고 안 하겠다, 이해해달라고도 안 하겠다 하지만 결혼은 자기랑 하는 거지 시부모님이랑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자기 하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없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었지만 이미 상처 입은 제 마음이 쉽게 풀어질 리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하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모두 무시하던 중이기도 했고요.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친정어머니랑 둘이 있었는데 친정어머니는 어느 정도 상황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문은 열어주라 하셔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일 바구니랑 꽃다발을 내밀면서 보고 싶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천연덕스러운 그의 모습에 기가 차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남편이 저희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날 일은 자기가 다시 한번 사과하러 왔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대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장모님이 자기 좀 도와달라나요? 남편이 정말 저러다 땅을 파고 들어가겠다 싶을 만큼 머리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 해대니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 왜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대요. 그 모습을 보신 친정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냥 결혼하랍니다. 막말로 시댁에서 난리를 쳐대도 저희 둘만 잘 살면 결국 저희가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나요. 그렇게 친정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저와 남편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만 모셔서 진행했어요. 외조부모님과 친정어머니가 5천만 원을 보태주셨지만
시댁에서는 당신들 입으로 땡전 한 푼 못해준다 하시길래 알겠다 했고요. 이후로 첫 해에는 정말 누구 말만 따라 모질이 소리를 들을 만큼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제 딴에는 한다고 해도 흠만 잡으시고 싫은 소리만 하시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서운한 마음을 내보이기라도 하면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시부모가 네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냐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셨지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너무 지친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당신 놔줄 테니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그 집 아들로 살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에 내려가지도 말잡니다. 연락도 안 드려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래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이제 모르겠다는 심정이었기에 그러겠다 했습니다. 한편 저는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처음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외조부모님과 친정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연락을 드리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어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식당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철딱선이 없는 신우가 기껏 문자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저더러 가지가지 한다고 그러셨다대요. 그런 소리라는 어머님이나 그걸 말이라고 전하는 신우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식당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날도 많았고 손목과 무릎은 보호대가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리를 잡겠다는 욕심에 일을 쉴 때는 동네와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다니며 전단지까지 돌렸어요. 정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어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둘 다 밖에서 해결하는 상황이었으니 남편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무엇보다 초반에 남편은 식당일 자체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식당일에 있어서는 작은 일도 도와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더니 오픈 6개월 만에 이거저거 다 빼고 제 손에 600 떨어지더라고요. 이후로도 가게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월 평균 1000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었지요. 식당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당연했고요. 한편 그렇게 장사한 지 2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이 하지만 조심스럽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라도 저와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며 언제 한번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곤 솔직히 오만 가지 생각이 들대요. 드디어 내가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시려는 건가 싶으면서 또 그리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남편이 무조건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냐며 한번 부딪히기라도 해봐달라길래 남편을 위해 시댁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가지 말 것을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제가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니 어머님께서 먼저 다가와 지난 날은 잊고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며 제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순간 감동받았다고 해야 하나 울컥하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뒤이어 이어진 이야기를 듣고 2배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그건 그렇고 신우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서 혼수해주게 3천만 원만 달라셨거든요. 저는 허탈한 마음을 내보이며 그렇게는 못해준다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가 신우 혼수를 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 아니냐며 지금이 바로 그때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입안에서 쓴맛이 느껴진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어머님더러 언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냐 물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부터 바로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제가 한 번이라도 가족인 적이 있었냐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저더러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이제라도 해준다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겠다면서 이쯤 되니까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님은 뭐 하나 저 해주신 거 있냐고 따졌습니다.
어차피 시작부터 어머님 저 싫어하셨고 반대하셨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제 돈 탐내시는 거 너무 염치없고 뻔뻔하시다 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신우가 나서서는 자기는 처음부터 저희 결혼에 반대하고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혼수 좀 해달라나요? 제가 신우한테 아가씨가 중간에서 쓸데없는 말 전달하고 그런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정말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나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쏘아붙였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실망했던 건 예전과는 다른 남편의 태도였어요. 이번만큼은 남편이 어쩐 일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있는 데서 어머님 편을 든 것도 아니지만 남편이 중립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솔직히 제 입장에선 탐탁지 않았고 실망스럽기도 했지요. 결국 시부모님과의 화해는 물 건너갔고 그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아무 말도 없던 남편이 저더러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할 때 반대해서 제 가슴에 한이 맺힌 건 알겠지만 이제 우리 먹고 살만해졌고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참에 해달라는 그깟 3천만 원 해주고 서로 잘 지내면 안 되겠냐 그러더군요. 그동안 자기 중간에서 너무 힘들었다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어머님 말씀대로 해달라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그동안 살부대끼고 살던 남자가 이 남자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진심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처가에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이번만큼은 저도 한 번만 참아달라나 어쩐다나. 결국 이튿날 제가 남편더러 그냥 이혼하자 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년 만에 제가 남편더러 집에서 나가달라 한 거예요. 언젠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으면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인정해주시지 않은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리고 지금은 남남이 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기도 했고 남편도 어딘지 잘 알고 있으니 무턱대고 남편 연락을 피할 수만은 없어서 잘 어르고 달래서 어렵게 헤어졌어요. 솔직히 지금도 남편은 잘 지내냐 뭐하냐며 쓸데없는 이유로 연락을 해오곤 하는데 마음 같아선 무시해버리고 싶지만 혹시나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조심스럽답니다. 솔직히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제가 이만큼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믿고 도와주신 어머니 그리고 외조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타고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직장 동기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입사한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오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진로를 바꿨다고 했지요. 그 해에 회사에서 사람을 몇 명 안 뽑기도 했고 제가 일하던 부서가 워낙 일이 바쁘기도 해서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초반부터 의지를 많이 했네요. 그렇게 얼마간은 친한 동기 사이로 지내다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남자친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지요. 남자친구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건 맞지만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에 결혼은 30 중반쯤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하루빨리 결혼을 해서 가정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 했지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어찌나 적극적으로 결혼 타령을 해댔던지 나중에는 제가 약간 세뇌가 돼버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건 아마 작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 싶었을 무렵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시댁에 가기 전에 남자친구로부터 어느 정도 시댁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일단 제 배경부터 이야기해보자면 저희 아버지는 여대 교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에는 잠깐이나마 화가로 활동하셨는데
저를 임신하시면서 이후로는 취미생활로만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친가 쪽이 예전부터 재산이 꽤 있는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오늘날까지 이래저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았고 큰 사건 사고나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남편의 배경은 절대로 제가 잘났다거나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에 비하면 긍정적인 상황은 못 되었네요. 일단 아버님께서는 젊은 시절에는 공직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 스스로 관두셨다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는 분 건설사무소에서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 했고요. 어머님의 경우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두 분이 살고 계신 집은 자가가 아니라 전세인데 남자친구 말로는 보증금만 2억이 넘는 빌라기 때문에 두 분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수도권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요새 수도권에 2억으로 살만한 아파트가 있긴 한가 싶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두 분에게 빚이 있는지 없는지 남자친구가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 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재산도 아니고 무려 남자친구 부모님의 재산인데 제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네요. 아무튼 시댁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도 크게 기대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의 첫마디가 따로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였을 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이 해주는 게 없으니 당신도 저한테 바라는 게 없다며 그저 저희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바라는 것도 없으시다 하니 서운해하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후로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이렇게 된 이상 이참에 허례허식은 생략하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따로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닌 만큼 서로 예산에 맞춰서 집도 전세든 월세든 구하고 혼수도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자고요. 또한 저는 평소에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어서 이참에 예단하고 예물도 생략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남자친구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상견례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나왔고 양쪽 집안 부모님 모두 저희 둘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신 건지 어머님께서 연락을 다 해오셨더라고요. 저한테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며 회사 근처에 왔으니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시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어머님을 따로 혼자서 뵙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같이 나가자 했는데 남자친구가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무조건 야근을 해야 한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님께 나도 야근이라고 말하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지 않냐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죄 지은 거야 없었지만 어색할 것 같기도 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달래며 이참에 둘이 친해지면 좋지 않겠냐고 기분 좋게 나가달라 하대요. 남자친구가 정말이지 한껏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정을 하니 계속 싫다고 고집을 피우기도 어렵고 그렇게 회사 앞 식당에서 어머님을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후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자니 마음이 편치가 않으시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다이아 반지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랑 받은 결혼 반지도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고 급구사양을 했습니다만 어머님이 어른이 준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예의라고 나중엔 급기에 화까지 내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하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려서 남자친구한테 시계라도 하나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짓자 그걸 시계 얼마 하지도 않는다면서 당신이 주변에 물어보니 한 5, 600이면 산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계 이야기도 그렇고 거기다 금액까지 들으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죄송하지만 오빠랑도 이미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그냥 다이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시계 이야기도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번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훌쩍이시며 당신이 금이아오기야 키운 아들이 시계 하나도 못 받고 장가가는 게 속상해서 그러신다나요? 결국 제가
일단은 남자친구하고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네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어머님이 무조건 시계를 내놓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다이아를 해준다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며 저도 다이아 하나 받고 자기도 시계 하나는 받고 결혼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하대요. 갑자기 말이 바뀐 남자친구의 태도가 탐탁치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때는 저 스스로 어머님 말씀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싶어서 반성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머님이 반지 맞추러 가게 어디로 오라며 주소 하나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백화점이나 하다못해 종로로 갈 줄 알았는데 주소를 확인해보니 어머님 아버님 댁 근처에 있는 금은방이었습니다. 느낌이 뭔가 쎄했지만 금은방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라는 대로 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금은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금은방이었습니다. 언뜻 훑어봐도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지요. 한편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셨는데 그건 한눈에 봐도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저걸 왜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당신한테 의미 있는 반지라서 저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포장해서 말씀하신 게 물려주는 거지.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하시던 반지를 물려받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금은방 아저씨가 이리저리 보시더니 아무래도 가운데 달린 건 진짜 다이아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며 허둥지둥 하시는데 제가 다 민망해서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금은방에서 나와 제가 먼저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빠랑 받은 반지도 있었고 저는 정말 다이아 안 받아도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면 당신 아들 시계는 어쩌냐입니다. 이때는 저도 솔직히 좋은 말이 안 나가서 그러면 어머님이 장가가는 아들 선물해준다 생각하고 하나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저한테 반지 하나 사주시는 것도 돈이 꽤 들 텐데 그 돈으로 차라리 시계를 사주시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머님도 못마땅한 표정만 지으셨을 뿐 별다른 말씀은 더 안 하시대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남자친구 말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둘이서 왜 만나냐, 뭐 하려고 만나냐 물으니까 백화점에 가기로 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남자친구 시계를 사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당황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사실 며칠 전에 제 시어머니 될 분한테 연락을 받으셨대요. 당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장인한테 시계 하나 못 받고 장가가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다며 형편 되시면 하나 사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다나요? 너무 뻔뻔한 어머님의 태도에 이야기를 전해 듣던 제 얼굴이 다 붉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버지께 그러면 그냥 나중에 내가 오빠랑 가서 같이 고르고 사주겠다고 오빠 입장에서도 아빠랑 가는 것보단 나랑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는 말로 둘러대곤 그날 약속을 취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무슨 경우냐며 따졌습니다. 주는 거 없이 받는 거 없이 그렇게 식을 올리자고 한 것도 다 오빠 쪽 사정을 고려해서 정한 거였는데 이렇게 뒤로 이거 해달라 소리가 나오면 곤란하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말이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자기가 어머님하고 잘 이야기해보겠다대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찰석같이 믿었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 폭발하게 된 건 그 이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파혼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시계 사건 이후로 어머님은 제가 기어이 그 시계 하나 안 해주려고 용을 썼다는 식으로 저를 치사한 사람으로 몰아가셨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의 뻔뻔한 태도에 학을 뗀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머님이 자꾸 당신 동네에서 가까운 웨딩홀을 고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저희 부모님 하객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었기에 아버지께서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하고 호텔에서 식을 올리자 하셨습니다. 대신 결혼식과 양가 하객들 식비는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저더러 얘기 좀 하자 하시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텔내식이라니 그거야말로 허례허식 같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결혼식은 적당한 데서 올리고 대신 현금회단으로 생각하고 1,000만 원만 달라시대요. 진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하마터면 어머님 얼굴에다 그 커피 뿜을 뻔했네요. 저는 간신히 커피를 삼키고 어머님께 갑자기 무슨 예단비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는 못 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 주변에서는 며느리 들어온다 하면 핸드백 사다 안기고 밍크 사다 입혀주고 그런다나요. 자기같이 불쌍한 인생도 없다면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서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그 1,000만 원 당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고 싶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도 반반하게 생겼고 혼수도 그럴 판이다. 저도 받은 거 하나 없다. 제 주변에도 해가는 거 없이 시댁한테 이것저것 받아서 시집가는 친구들 많다. 저희 부모님도 저희를 반듯하게 키워서 시집 보내시는 거다. 진짜 쉬지도 않고 그동안 속에 있던 말들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이가 없단 표정으로 절 바라보시더니 말 잘해서 좋겠다며 한껏 비꼬시더라고요. 어머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후 3일 동안 휴가 내고 집에서 남자친구 연락도 피하고 혼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파혼이었어요. 마음의 정리를 마친 제가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니 남자친구가 자기도 할 말이 많다며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대뜸한다는 소리가 결혼 전에 고부 갈등이라니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그리고서는 저더러 무조건 어머님한테 죄송하다 하래요. 어머님이 아들 장가 보내려니 서운해서 어깃장 좀 놓으신 건데 저더러 왜 그런 걸 못 받아주냐고 제 탓을 하면서 말이지요. 터진 입이라고 주절주절 떠들어대는 남자친구의 입을 보고 있으니 더는 설명하고 어쩌고 말도 섞기 싫어서 그냥 됐다고 다 때려치자 했습니다. 고부 갈등이고 뭐고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그렇게는 못 산다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솔직히 어머님 너무 염치도 없으시고 뻔뻔하다. 나는 그런 어머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 쏘아붙였네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꼴 저 꼴 다 봐가며 오빠랑 결혼을 해야겠냐고 전부 다 없던 일로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속된 말로 지가 지금 발뻗을 자리가 아닌 걸 알았는지 갑자기 제가 자기 말뜻을 오해한 것 같다며 저를 붙잡대요. 자기가 겉으론 어머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마음속엔 저 하나뿐이라나 어쩐다나. 하지만 남자친구의 찌질한 모습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고 마음이 훅 식어버렸지요. 솔직히 파혼을 하고도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정말 고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정말 그 생각 하나로 이직 준비를 했고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니 그림도 나쁘지 않고요. 새해에는 저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